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는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띠 운세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띠별 특성은 본문 하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말띠분들의 성정이나 말띠의 장점과 단점, 사주적 특성, 그다음 말띠분들한테 좋은 띠궁합, 선천수, 후천수, 그 다음에 직업적 특성,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말띠분들의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띠분들은 4월달이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 이 월살은 고추살이라고 해가지고 씨가 마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그런 기운을 다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죠.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조금 무기력하거나 위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 고추살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결혼이나 이런 것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고추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그런 이가 생겨가지고 뜻밖의 행운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이나 정려 등 타에 의한 재물운이 생기는 그런 운이 오기도 하고요. 들어는 과욕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공경에 빠지거나 근심거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갑원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해당하십니다. 편관과 편재시니까 실속 없는 감투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나 갈등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 또 실속은 없고 건강만 해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망에 금이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또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좀 안정도 되지만은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불리한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천간이 이렇게 충이 오죠. 보시면 이 간목하고 그죠? 자, 이 경금하고 이렇게 갑경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때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 있으니까 스스로 좀 자기 마음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운성은 쇠지에 속하죠.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좀 약해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시기로 노련한 일처리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가 되지만은 직업상 조금 운기가 하락하는 기운도 조금씩 느낄 수 있고 또 약간씩 어려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하는 일에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고 또 돈이 좀 잘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자,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임원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해당하십니다. 편인과 편관이시니까 부동산이나 자격증 등 문서를 취득하는 그런 운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지출도 좀 심해지고 금전적으로는 다소 어려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에서는 아랫사람들의 문제로 다소 부침도 따를 수 있고 또 여자분들은 자녀로 인한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도 있겠네요. 실속 없는 그런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따르기도 하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 문제로 고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합니다.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 기운과 다소 유사한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때는 밖으로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일은 좀 삼가하셔야 되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위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소 위축되거나 지지부진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은 수승의 기본으로 보내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든가 크게 돋보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쉬우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경원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말에 해당하십니다. 비견과 편인이시니까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좀 처리해 보지만은 금전상 어려움도 좀 따르고 지출도 좀 많이 발생하는 자, 그런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비견이 그 재성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여자나 아랫사람으로 인한 걱정도 따를 수 있게 되고요. 또 다소간의 문서운도 따를 수 있지만은 활동의 제약성도 따르고 또 지체도 생기는 자, 그런 운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편인이 그 식상을 극하게 되니까 아랫사람의 일로 인해 가지고 사업상 부침도 따를 수 있고 여자분들은 자녀로 인한 근심거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일들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고 다소간의 행운도 따르는 자, 좋은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크지 않은 시기라 상당히 미미해 가지고 드러는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자, 그런 경우도 있는 시기가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시기에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인이 양지에 속하다가 보면은 부모와 그 인연도 좀 약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좀 부족하기 쉬운 시기니까 가족 간에 화기애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무원년에 태어나셨고 황생말에 해당하십니다. 식신과 비견이시니까 생활의 여유도 좀 생기고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혜택 있는 자, 그런 달이 된다 볼 수 있겠네요. 활동성이 강해지는 그런 운이라 가지고 다소 안정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들어는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거나 또 그런 일이 성사되기도 하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신이 그 관성을 극하는 자, 그런 기운도 있어 가지고 남자분들은 자녀로 인한 그 문제도 좀 따를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남자나 남편 문제로 조금 고민거리나 어려움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견이 그 재성을 극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도 따르고 남자분들은 여자로 인한 문제나 아내와 갈등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그런 한 달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되는 좋은 한 달인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커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겸손할 수 있는 자,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세는 상당히 좋은 운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55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말에 해당하십니다. 편재와 식신이시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좀 풀려나가고 또 바쁘게 활동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그런 문제라 가지고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학업에 좀 집중할 수 없는 자,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편적으로 의식주도 안정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을 만큼 좋은 시기다 볼 수 있겠네요. 식신이 그 관성을 극하는 자, 그런 기운도 있어 가지고 남자분들은 자녀분들과 아니면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들과 대인관계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식신이 이렇게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그 일들이 상당히 번창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말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개살, 겁살, 제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일진풀이에서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12신살이나
합충, 그 다음에 원진 이런 것들은 별도 그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가지고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본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 일진별로 신살 참조하셔 가지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청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좋은 운세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운세가 흉하면서도 또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은 날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13일날 화개살의 삼합이고 25일날 화개살의 삼합, 자 29일날 지살의 삼합이죠. 자, 이런 날들은 본문 하단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화개살의 삼합, 5일날 지살의 삼합, 8일날 망신살의 방합, 10일날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17일날 지살의 삼합, 20일날 망신살의 방합, 22일날 반한살의 방합, 이런 날들이 있죠. 자, 역시 그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각 신살에 대한 해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은 날, 한마디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4일날 천살의 원진, 16일날 천살의 역시 원진이고요. 21일날 장성살의 자영, 27일날 제살의 충, 이런 날들이 있죠. 여기 지금 장성살의 자영 같은 경우에는 일이 상당히 잘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장성살이면은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뜻하는 대로 술술 잘 풀려나가는 그런 날이지만은, 이렇게 자영이 있는 날은 그 잘 풀리는 이상으로 신체상의 위해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날들은 하단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 어떤 날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3일날 제살의 충, 9일날 장성살의 자영, 자, 15일날 제살의 충이고 28일날 천살의 원진, 자, 이런 날들이 있죠. 자, 역시 이런 날들은 하단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신살이나 이런 형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6일날 연살, 7일날 월살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길흉에 표시가 별로 돼 있지 않은 이런 날들은 길과 흉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평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도 있는, 자, 그런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4월달 한 달 동안에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